네, 일정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장 좀 계륵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네, 계륵이라고 잡아주신 이유는요?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증시, 국내에 있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굉장히 좋게 보고는 있지만 제가 좋게 본다고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이 꼭 계륵을, 국내 시장을 계륵같이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박스권이 계속 얇아집니다. 점점점 더 얇아지기도 하는데 이 박스권이 얇아졌다는 게 좋게 보면 안정적인 시장이 되었지만 또 사실은 좋지 않게 본다라면 시장의 변동성도 없고요. 위로 적극적으로 사지도 않고 또 아래로 적극적으로 팔지도 않는 좀 답답해진 그런 시장이 된 부분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보는 사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 팔기에는 안타까운 그런 계륵 같은 모습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대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가슴살인데 그 뼈 근처에는 먹을 만한 살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먹을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장 체크포인트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에 띄었던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코스피를 말씀을 드리면 보합 수준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수의 변동폭은 계속 좀 작습니다. 지금 3일 동안 보면 3월 23일에 마감 종가가 2735.05였는데요. 24일에 마이너스 5포인트가 됐고요. 25일에는 플러스 0.32, 0.32 포인트, 그리고 오늘은 마이너스 0.42 포인트입니다. 이게 퍼센트가 아니라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3일 동안 5포인트 정도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움직임이 없는, 거의 없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이전에도 놓고 본다라면은 2700 근처가 됐을 때는 변동폭이 굉장히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변동폭뿐만이 아니라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작습니다. 오늘도 10조 미만에서 끝났는데요. 최근에 보면 10조를 넘어가는 날들이 좀 더 많았긴 하지만 10조를 많이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매를 잡아당기는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지 않은 모습, 익숙하죠. 한 달쯤 전 생각해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기술주라든지 바이오주,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좀 조정받았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사실 일정 부분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고, 개별 종목이 낙폭이 좀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지수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환율은 오늘 8.5원이나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1227원, 1220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만 지수는 잡아놨지만 환율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나요? 이 현지 시간으로 3월 29일이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과 2분기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는데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답답하게 잡혀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은 좀 쉬었지만 8일 연속 상승을 하고 오늘 쉬었습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제외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답답하게 갇혀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려면 이 LG에너지솔루션 좋아지려면 미국에서 테슬라와 리비안 분위기 좋아야 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 특히 좀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도 인플레이션, 무역수지, 흑자냐 적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4월 1일에는 한국의 수출과 수입 이 부분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4월 1일입니다. 미국 3월 고용 보고서와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런 지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강조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 속도 뭐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뭐 미치겠지만 금리 인상은 지금 5월 달에 50bp가 가능성이 60% 이상으로 올라가 있죠. 뭐 기정 사실화라고 본다라면 금리에 대한 이 민감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기가 회복이 되느냐, 경기가 얼만큼 좋으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와 ISM 제조업 PMI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뭐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나, 원자재 가격 어떤가, 뭐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떤가 이런 부분만 봤는데 3월 말 4월 초 되니까 슬슬 좀 바뀝니다. 이제는 어떤 점들을 보고 가야 될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기준점 뚜렷하게 좀 봐야 될 만한 포인트 있다면요. 네, 이번 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와 국내 반도체주의 움직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으면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침 SK 하이닉스가 오늘 종가도 120일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상수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50bp가 아니라 더 많이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50bp는 상수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고요. 이 악재가 상수가 된 순간부터 시장은 점점점 리스크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들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해소가 되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의 긴장감이 좀 더 살아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흑자가 나는 종목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자기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으로 좀 전가시키면서 이익단을 훼손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2차전지 중에서 2차전지 셀 업체들이 시장에 우려감이 많았습니다. 1분기에. 근데 그 우려감들을 뒤로하고 1분기에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 사상 최대치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요. 리오프닝 관련한 거는 특히 여행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상이 좋아집니다.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이런 관련주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상당히 지난주 후반에도 그러시던데 강조를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면 절대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섹터별로 순환매가 일어났었는데요. 이제는 섹터에서 종목으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장세에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흑자나는 종목들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FOMC,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이제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미국에서 과연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 월말 월초 있으니까요. 주 후반에 좀 더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일정들 체크해 보실 필요 있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국내 반도체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업종만 골라서는 안 되고요. 업종 내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실적이 꼭 흑자나는 종목을 접근하자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절대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 마감을 앞두고서 갑자기 낙폭을 키운 종목군들이 많아가지고요. 내일장 준비는 더 든든하게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내 종목만 더 부진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노크해 주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